기분이 안 좋네. 3학년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여기 저기 뭐지? 올해 붙은 친구들, 선생님이 코칭한 애들 붙은 친구들 사례도 좀 넣었어요. 다 넣지 못했고 한두 개 정도 넣었는데,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코칭한 게 전부가 아니니까 다른 데서 우수하다고 이제 판단해서 올려놓은 자료들도 가져왔고,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얘야, 정말 얘. 그치? 이게 전부는 아니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녹화하고 있고, 녹화를 또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할게요. 자, 여기 PPT명이 다는 아닌데, 일단 보기 좋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필기가 필요하시면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필기가 필요 없어.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계속 코칭했던 친구들이라 이게 뭔 말인지 척척 알아들어야 돼, 사실. 이거 뭐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어야 돼. 오늘은 이제 다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업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수업의 목표가 뭐라고 설명했더라? 기억나? 우리 이 수업 왜 하는 거야? 왜 왔어? 자소서 연습. 그래. 근데 자소서를 지금 쓰는 거라고 했니? 자소서를 실제 완성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완성이 되면 안 돼. 아직 할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왜 하는 거냐면, 자소서라는 게 결국 뭐냐면 자기를 소개하는 건데, 뭐라고 소개하는 거니? 대학에. 모르겠어? 대답부터 아니지?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제 우리가 1번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1페이지 보시면요. 일단 출제 의도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출제 의도. 그래서 우리가 문항이 3개로 줄어들었어요. 2개인 학교도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2개인 학교로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다 3개인 학교로 쓸 것 같은데, 물론 뭐 아주 뭐 데드라인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안 돼. 3개 쓰는 학교 써야 돼. 알겠지? 명문대일수록 3개를 쓰라고 하니까 출제 의도를 파악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떤 인재상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긴 다르죠. 학교마다 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관통하는 게 있어. 뭐였더라? 대답해야 되겠네. 어떤 인재상을 원한다고 했지? 평가의 기준이 있잖아. 평가 기준. 자, 얘들아, 이거를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지? 얘들아?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 연세대학교 학원가야. 그 교수는 누구 뽑고 싶겠어? 윤아 말해봐. 이거 연대 학원가 교수야. 어떤 애 뽑고 싶겠어? 굳이 학종을 왜 하겠어? 그냥 단순히 공부 잘하는 애를 뽑으려면은 그냥 수능으로 뽑는 게 제일 간편하잖아. 학종을 굳이 왜 할까? 전공적. 그게 정답이야. 뭐야? 학원과에 관심이 있는 인재를 뽑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공에 관심이 당연히 있어야 돼. 전공적 학종을 제일 많이 해야지. 그런데 이거 말고 선생님 또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냐면, 너 이거 기억나니? 학원 역량 기억나니? 그지? 근데 학원 역량이라는 게 뭐죠? 당연히 뭐죠? 공부 당연히 잘해야 돼. 공부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학과 점수 좋아야 되고 수능체를 그래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학종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나는요 여기에 관심이 정말 많고요. 나는요 지적 호기심이 대단한 애예요. 이거 아니겠니? 그지? 저는 이쪽 분야, 그리고 이제 뭐 이거에 관련된 여러 분야, 그리고 저는 워낙 여기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호기심이 시작이 됐어도 여기로 가더라고요. 이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이 있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했어. 뭐가 있어야 되지? 탐구 능력이죠. 탐구 능력.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게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져서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능력을 또 대학에서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게 당연히 그 생기부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너네도 이제 해봤지만 2년 해보니까 어떠니? 선생님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디? 학교가 절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죠.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나마 뭐가 있어? 자소서라도 있지. 니네 밑에 학년들이 진짜 불쌍한 애들이야 돼.
좋은 게 아니야, 자소서 없어진 게. 너희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그걸 이제 볼 건데, 일단 자기소개서의 기획 및 내용 구성을 일단 시켜주는 이유가, 선생님 시켜보는 이유가 지금 자소서를 완성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 자소서라는 기본적인 대학에서는 어떤 인재를 뽑고자 하고 그럼 난 어떤 인재로서 자기를 어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내가 그럼 그동안 여태까지 해놓은 건 뭔지를 리스트업을 해보고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가 나오겠지. 그거 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야 지금 우리 시간의 핵심은. 자소서를 완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됐니? 이해된 거지? 그럼 이제 가볼게요. 일단은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소재를 선정한다는 건 이건 어디서 선정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근거가 어디 있어야 된다 그랬죠? 생기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생기부를 철저히 분석을 하면서 생기부에는 그런데 뭐야? 빈틈이 많지. 빈 공간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내 의도대로 다 적어줄 리가 없고 그런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는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스토리화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오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말이 오늘이지 오늘 다 못하죠 당연히. 오늘 하다가 이제 우리가 2월 중에 코칭할 때 그때 이제 가지고 오시면 한 번 더 보고 3학년 계획을 세웠는데 활용할 겁니다. 해오시고 알겠죠? 하다가 가고 가서 마무리하고. 왜냐면 왜 남겨놓고 하냐면 이 수업만 하고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반성 한번 해볼까요? 들은 건 들은 거고 잊어버리죠. 안 그런 친구도 있지만. 그런데 일단 시작을 해놓고 가서 머지않아 우리가 하게 될 코칭날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과제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재를 이제 찾아볼 거고 그 다음에 소재를 좀 이거 선생님 제가 찾아봤는데 이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이 전공적 합성을 살릴 수 있고 저의 지적 탐구 능력 그다음에 호기심 이런 걸 나타내기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선정을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서 저랑 상의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선정이 된 상태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화할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뭐가 부족해? 아, 나 이거 좀 부족하다. 난 좀 구체화가 덜 됐다. 아, 나는 내가 진로의 방향성이나 지원 동기가 좀 약하다.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친구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보완한 활동을 3학년 때 미리 계획하는 거야. 그 3학년은 되게 특이하게 선생님들이 조금 당신들도 이제 생각이 바뀌시는 시기야. 그때가. 1학년 때 애들이 뭘 가져가도 귀찮은 선생님도 많고 관심 없는 선생님도 되게 많은데 적어도 3학년에 가면은 그런 선생님이 확실히 줄어요. 그래서 야 니네 뭐 생기부에 쓸 거 없니? 뭐 급한 거야 그들도. 그분들도 급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 그때는 자각을 하시고 매번 선생님들도 회의 같은 거 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희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너그럽게 해줘요. 기회를 많이 주시고. 그래서 3학년 시간이 실제로는 없지만 요령껏 하면 필요한 정보를 오히려 생기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선생님한테 찾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소재를 선정한 다음에 그거를 구체화해 보는데 이제 구체화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좀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이 안 넣을까 말까 하다가 꼭 넣은 이유가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놓고 그냥 글을 막 쓰기 시작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든 글쓰기에는 개요가 필요하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출제의도는 지금 제가 방금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일단 질문을 완전히 익숙하게 해야 돼. 선생님이 자소서 코칭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어떤 거냐면 질문을 자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써. 근데 그게 아니야. 질문을 앞에다 항상 쓸 때는 질문을 앞에다 놓고 이거에 대한 답인가? 이거에 대한 답이 적절한가? 내가 이거에 대한 묻고 있는 말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하고 있는가? 굉장히 피드백을 많이 하면서 쓰는 친구들이 제대로 씁니다. 완전히 외우다시피 해야 돼, 질문은. 외워, 그냥. 얼마 안 되잖아. 그죠? 주제와 목적에 대한 구체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전공적 합성,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성 이 세 가지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세요.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아이가 이 전공을 정말 원하는가? 정말 좋아하고 있는가? 그 좋아하는 아이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가? 내 생기부를 보고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어필을 할 때도 그게 드러나야 된다. 두 번째는 지적 호기심이 있는 학생인가? 그 다음에 탐구 과정에서 자기주도성이 드러나는 거. 스스로 그걸 탐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탐구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장의 말인데 선생님이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전공적 합성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선생님이 이제 코칭할 때 늘 강조하는데 꼭 영어과가 아니라고 해서 영어와 다 관련이 없냐? 절대 아니라고 했죠. 영어 관련 활동이 많은데 도고동문과에 지원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야. 대학에서는 지원자가 어떤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도 듣고 싶은 거다.
그래서 특히 명문대로 갈수록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모든 교과를 다 전공 관련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더 부자연스럽다고 얘기했었죠.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장이 한 말이고 이거는 성균관대뿐만 아니라 약간 명문대일수록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은 다른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학문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예전에 자소서는 활동을 막 3개 쓰라고 했었어. 그리고 1번은 학습활동이고 2번은 의미 있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좀 다른 분야를 써도 괜찮았다. 근데 지금은 한문항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전공적 합성을 또 드러내지 않는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생기부에서 드러낼 수 있게 하면 되고, 생기부 쓸 때 이거는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기부에서는 이제 자소서에서는 융합적인 활동으로 드러나면 괜찮겠지만 전공적 합성을 또 너무 안 드러내는 건 또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재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보는데 자소서의 글감을 어떻게 찾을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출제 의도는 얘가 전공을 정말 좋아하는 애인가,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이 있는가. 그럼 지적 호기심이라는 건 뭐야? 선생님이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수업 열심히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만들려고 그랬지, 의도적으로. 궁금한 게 되게 많은 애일수록 지적 호기심이 있는 애인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일수록 뭐야?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거를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호기심을 해결해가는 자기주도성, 탐구 능력, 이거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다 별 붙여놨지. 이거 진짜 중요해. 여기가 되게 중요해, 얘들아. 여기다가 별표로 왜 아무도 필기를 안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지금. 교회 왔어, 그래? 설교 들어, 지금. 너희들이 메모해야 될 거 메모하면서 보세요. 물론 나중에 이제 쓰실 때 보셔도 되지만. 자, 여기 보시면 진로 동기는 선생님이 진짜 중요하다고 매번 얘기했어요. 그죠? 이것부터 세워놔야 돼. 왜냐하면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사실은 너희들이 순수하게 학종 활동만 할 수 있는 애들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도 나오겠지. 계속 활동만 하는 애들이면. 근데 바쁘잖아. 정신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우같이 행동을 해야 되고 여우같이 활동을 해야 돼. 그럼 여우같이 활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종착지를 정해놓고 가는 거지. 그죠?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거야. 원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찾아가는 과정을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걸 찾아갈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어. 그런 거 성공하는 케이스는 선생님 별로 못 봤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 결론을 정해놓자 이거야. 마치 가다 보니까 이번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진로 목표와 동기를 설정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고, 진짜 중요하고, 이걸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애라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게 될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활동을 해보자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학업 역량 당연히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지금 거기다가는 흑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표시가 안 될 텐데 3번에다가 별표 칠게요. 자, 학업 역량이라는 것만 지금 선생님 구체화시켜놨어요. 진로 동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이 평가 기준의 핵심인데 너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학업 역량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와 의지 그리고 탐구 역량이 있는데 학업 성취도는 점수기 때문에 어차피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때 성적이 나왔으면 끝이고 학업 태도와 의지는 니네가 말한다고 믿어주는 게 아니야. 그치? 이거는 뭐야?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성실한 학생이고 발표를 주도적으로 하고 그죠? 시키지 않은 일도 뭐 자발적으로 하고 이런 거 선생님이 평가해 주시는 건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교과 세부 특기사항 중요하고 교내 수상 실적에서 상 탔다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그걸 준비하는 걸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처럼 표현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왜 이거 상 타면 교과 세특을 써줄게, 뭐 자유를 써줄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동아리에서 내가 뭐 했는지 자율 및 진로 활동 너무 중요한데 이거 정신 못 차리다 보면 학교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영역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책임져 주지 않더라. 안 넣어주는 사람도 있어. 열심히 해도 안 넣어주는 선생님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거는 정말 3학년 때만큼은 아마 선생님들도 이 활동을 거의 자습으로 하기 때문에 3학년에 이거는 의도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3학년 가서는 이거 진짜 정신 차리고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요거를 되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 호기심. 이제 얘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얘가 어떤 걸 궁금해했구나. 포인트는 뭐다? 구체적이어야 할 것. 어려워야 되는 게 아니야. 어려워야 되는 건 니네가 나중에 면접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더 불리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되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지적 호기심이면 되고요. 과정에서 어떤 독서를 했고, 독서를 했다면 독서도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는 독서라, 반대의 이론의 뭐 독서를 찾아본다든가 확장적 독서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애라면 좀 더 우수해 보일 거고요. 자료를 어떤 식으로 탐색했는가, 맨날 뭐 네이버 창만 찾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막 논문도 뒤져보고, 어떤 애는 무슨 기사도 막 찾아보고, 강연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을 뭐 교수님한테 뭐 질문도 보내보고, 설문조사도 직접 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에서 나타나는 자기주도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알아내겠다는 과제 집착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학 실력도 뽐낼 수 있죠. 여기서 뭐 영어를 되게 잘해서 각국의 기사를 비교했다든가 뭐 그런 거 자랑할 수 있고, 탐색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죠? 단순히 네이버만 찾아보는 애가 아니라, 그죠? 여러 가지로 탐색해보는 능력이 있는가, 뭐 설문조사를 해봤는가, 질문을 던져봤는가, 동아리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아리 가져가는 거 선생님 시키는 애들 몇 명 있어? 연결되면 여기 교과 세특에서는 기록이 안 되는 거지만 교과 세특에서 안 해주는 거, 교과에서 궁금했던 부분을 동아리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해보는 데든가, 그런 사례들, 리더십 같은 능력이 드러나는 활동을 여러분이 찾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찾을 게 별로 없다면 반성해야죠. 내가 진짜 열심히 안 찾았구나.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겠죠? 선생님 이 정도 찾아봤는데, 그럼 선생님하고 너희들이 세 번째 뭐 해야 되면 내용 구성을 이제 할 건데, 요때 요거를 이제 요거를 해오는 거야. 결국 숙제는 소스를 찾아가지고 내용 구성을 해오는 게 숙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학원에 나오는 현장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번 주까지는 너무 빠른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네, 알겠죠? 되게 많진 않을 거예요. 되게 많아야 좋은 것도 아니고, 쓸만한 거를 뽑아오세요. 쓸만한 거. 알겠죠? 쓸만한 거. 그래서 어떤 식으로냐면 간단하게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자세히 쓸 필요는 없어요. 딱 동기, 과정, 성취, 발전의 스토리를 항상 만들어야 돼요. 단순 나열하면 안 되고, 가장 아이들이 실수하는 부분과 학교 선생님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단순 나열이에요. 뭘 했고.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뭐 했고를 뽑겠냐고. 안 뽑거든. 그죠? 그 생기부조차도 그렇게 써지지 않는 게 좋은데, 그걸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는 좀 아주 아름다운 활동, 그런 거 위주로 뽑으시고, 그래서 이런 거 안 돼요. 뭐 자기가 리더십과 봉사성이 우수한데 부반장에서 선출됐고 반장보다 더 나은 부반장이랑 말을 들었다면 이걸로 리더십이 증명되냐고. 증명이 안 되잖아. 증명이 되는 걸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스토리를 전달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요표 쓰라는 거고요. 자, 1번 항목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항목이 별표를 5개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1번이 별로다.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이 너무 별로면 떨어뜨릴 수는 있는데 2번이 훌륭하다고 뽑진 않아. 무슨 말인지 1번이 훌륭해야 돼. 1번이 어쨌든 1번이 훌륭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작년까지는 재작년이죠? 재작년까지는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었죠. 축소되면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게 중요해. 옛날에는 그냥 이 말이 없었어. 그냥 고등학교 재학 기간 좀 이렇게 됐어. 학습 경험 써라, 그지? 그 다음에 뭐 의미 있는 활동 써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각한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은 1번에서 지원 분야가 관련이 안 됐으니까 뭐 영어 성적 올릴 방법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비추해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중하위권 대학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일단 공부를 다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성적을 올린 방법을 써가지고 매력이 어필되겠니?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연휴 때 합격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서 뭐 전략도 잘 짜야 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 소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뭐 자소서 같은 거를 뭐 몇 백만 원씩 주고 이렇게 의뢰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는 몇 백만 원을 준다고 해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안 써줘. 왜냐하면은 쓸 게 없어. 뭐 사기를 치란 얘기인데 사기를 쳐도 의미가 없는 게 면접 가면 다 걸려. 그리고 생기부 소스 자체가 없으면은 자소서만 내는 게 아니잖아. 그 여기 근거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엉터리가 되기 때문에 알겠니? 너네들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할 게 있을 거고 최대한 이제 그거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 보완하는 과정은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지원 동기와 본인에게 의미 있었던 학습 경험, 교내 활동. 자 보세요. 요거는 지원 동기는 요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빠질 거라고.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 써놨는데 이게 초반에 있었거든요. 초반에 있었다가 나중에는 지원 동기를 꼭 쓰란 말은 거기 나오진 않았어.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대학의 본질이라고 봐. 알겠니? 여기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썰을 풀어가는 게 가장 편하냐면 자기의 지원 동기나 진로 목표를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가 있는 거지.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지는 이런 활동을 거쳐서 이런 진로 목표를 갖게 됐다. 이런 활동을 거쳐서 이런 지원 동기를 갖게 됐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었던 학습 경험, 교내 활동 이걸 찾는 건데 그러면 의미 있었던 학습 경험 쓰고 교내 활동도 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500자예요. 연결되면 더 좋아. 연결되면 더 좋아. 억지로 연결할 필요는 없지만 연결이 된다. 그죠? 작년에 올해 이번에 붙은 언니가 그렇게 썼죠. 선생님 맨날 수업 시간에 보여줬던 영어 시간에 기억나지? 영어 시간에 뭐 배웠어? 기억 안 나? SNS가 뭐 편견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게 나왔어. 그지? 얘는 소프트웨어 학과야. 말했어. 수업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설명해줬어. 근데 얘가 이거에서 영어 시간이야 분명히 시작은. 그치? 그래서 영어 시간에 이게 궁금해져가지고 왜 그렇지? 그래서 혼자 알고리즘 때문인가? 알고리즘이 계속 주어진 정보를 강화시키잖아. 유사한 정보를 계속 주니까. 알고리즘 때문인가는 가설을 스스로 세운 거야. 그래서 얘가 뭘 시작했냐면 학습 경험을 했어. 학습 경험이 뭐냐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한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대기업들이 이 알고리즘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 거야. 그지? 그러면서 그럼 이런 거를 대신해서 무슨 활동을 하냐면 활동. 이런 것들,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자기가 설계해 본 거야. 미쳤지? 너무 잘 나왔어. 얘는 생기도 너무 잘 나왔고 그러니까 학습 경험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뭐 읽은 책도 나오고요. 동아리에서 배운 것도 나오고요. 그죠?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또 운도 따라주긴 줘야 돼. 왜냐면 얘는 그래도 선생님을 되게 잘 만나가지고 그 동아리 선생님이 굉장히 협조적인 분이셔가지고 얘가 이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 해보자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 근데 좀 이상한 선생님 만나면 좀 그것도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꼭 연결돼야 된다는 건 아닌데 연결할 수 있으면 더 읽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거 정도 아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 지원 분야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국어를 성적 올린 거, 뭐 영어 성적 올린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럼 이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자기가 의미 있었다라고 말하면 돼 그냥 이거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다 이게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듣죠. 알겠죠? 정보적 합성 이런 것들이 들어놔야 된다. 그럼 뭘 할까? 나한테는 어떤 소스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뭘 쓰면 좋을까?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다른 학교 이제 자, 학습활동, 학습 실적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전공에 대해서 학습한 경험 써야 하고 자, 별표, 나만의 꿈이나 특색, 즉 진로 목표라고 하면 또 되게 좋죠. 내가 원하는 분야 예를 들면 경제에 관심이 많아 경제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경제교과목을 선택했고 경제 관련 필독서를 통해서 꾸준히 읽었다. 이거는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되게 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스토리가 없는데 여기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전공의 구체성, 진로 목표의 구체성이 이걸 되게 많이 도와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효율적 자동 재고 관리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꿈. 이렇게 해버리니까 똑같은 경제학과를 간다고 하더라도 재고 관리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재무제표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였고 이에 관련된 경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렇게 흘러가는 애가 훨씬 매력적이고 진정성 있어 보이는 거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거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선생님이 수시를 워낙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보는데 서울대학교 같이 쓰면 좋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올려놓은 샘플은 전국 1등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제일 잘 쓴 애들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월 지향은 하되 너무 쫄지는 마라. 미세먼지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가 생활되었지만 피부에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를 많다는 기사를 봤다. 그러면 보통 애들이면은 그냥 넘기겠지. 나도 그런데 다 그런구나 이러면서 밑에 뭐 광고 때문에 그거 찾아보겠지. 마스크 대란 마스크 때문에 일상화된 좁쌀 여드름 해결 이러면 그거 찾아보고 구입은 하겠지. 얘는 어떤 애야? 뭐지? 그럼 뭐지? 천연재료를 내가 한번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마스크를 한번 제작해볼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죠? 미역에 다량 포함된 천연 킬레이트제 알긴산이 이거 갑자기 야 그지? 중금속을 흡착한다는 사실의 기초에 제작해보기로 했다. 열 가수분해 방법으로 이런 거 다 뭐야? 배운 내용이잖아. 배운 내용. 그죠?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앙금 생성 과정을 통해 알긴산 마스크를 질산칼륨과 황화 나트륨을 반응시켜 중금속의 흡착 정도를 알아보고자 했다. 자, 선생님 근데 여기서 약간 그랬던 건 이런 게 있어. 학교마다 서울대 인재들은 학교에서 굉장히 신경 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교과에서 출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기록해줬지. 이거 약간 복불 복이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기록해주는 선생님들도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만약에 이런 것에 관심이 생겼어도 반드시 교과 연결을 하는 습관? 교과 연결을 해서 하면 선생님이 이제 조금 여유롭게 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요거는 되게 잘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구체적 과정이 있지. 그 다음에 성과. 일반 마스크와 비교해 미세먼지의 중금속을 흡착하는 능력은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자기가 이 어떤 활동을 하고서 분명히 거기서 어떤 결론들을 방점을 딱딱 찍으면서 가야 돼. 두루뭉술하게 쓰는 게 아니라. 얘가 뭘 느꼈어? 뭘 배웠어? 뭐가 달라졌어? 넌 어떻게 발전했어? 이렇게 실험으로 실생활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봤고 인류 공동의 난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면서 연구자로서 가져야 될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얘가 서울대지만 내가 코칭한 애들도 그게 묻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 너무 이상한 말인가? 이것도 예전에 보여줬던 건데 봐봐.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배웠던 이런 게 그런 예지. 학교에서 배운 내용. 1학년 사회시간 이전에 제가 알고 있던 국제분쟁 사례로는 독도가 유일했어. 저는 그래서 국제분쟁은 한 국가가 불필요한 이야기에서 시작한다고만 생각했어. 그러나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양국의 근거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보며 편협한 시간을 발정했고 보는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국제분쟁의 성격에 흥미를 갖게 됐다. 이거 뭐야? 얘는 흥미가 있는 애고 반응하는 인재인 거야. 수업 시간에 이걸 배우면 외우겠지 그냥. 보통 애들은. 근데 얘는 이상하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전의 편견이나 그 이전의 지식들과 자기에게 새로 들어온 정보를 비교 분석하면서 비판적 사유를 하는 애야. 매력적이지. 그지? 그 이후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참여했어. 이는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를 찾아 해결을 제시하는 활동이었는데 이어도 수역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주제로 삼아 국제 분쟁에 대한 흥미를 열어. 자, 봐봐 여기서도 그냥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아니고 이어도 수역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구체적이지. 그지? 또한 국제기술 주최 활동인 만큼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는 조사를 진행했다. 자, 국제연합법과 유엔 보고서를 읽어보니 얘 뭐였어? 조사 능력이지. 얘가 첨부한 문헌이 네이버 초록창이 아니라 국제연합법과 유엔 보고서를 읽어본 애야. 어때? 뽑고 싶지? 그렇지 않아? 아니야? 배타적 경제수용 모두 해양법의 적절히 근거하고 있었으며 유엔의 판례에서도 두 주장을 모두 난 이거 얘 너무 잘 쓴 것 같아.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읽었어. 읽고서 뭐야 자기가 굉장히 명쾌하게 결론을 딱 냈죠. 이거 독해력과 판단력이 되게 사고력이 뛰어난 애라는 거잖아요. 그죠? 뭘 알고 프로젝트를 하는 애잖아요. 이거는 되게 매력있죠.
솔직히 한국 시장에 따라 이효도가 우리의 가나리를 홍보하는 해결책을 선택하려고 했으나 저는 평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읽지 않고 양국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고려해보자 노력했다. 양국 주장이 모두 합리적이라서 한쪽의 논리적 우위를 가리는 제로섬 게임으로 평화를 이끌 수 없다는 점을 생각했고 양측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공익적 측면에서 갈등에 접근해봤다. 평화를 실현하는 해결책은 이효도 해양기지에서 찾을 수 있었어. 과학기지의 사용권을 확대해서 기선관측 해양 연구를 통한 이익을 중국과 공유. 이거 뭐야? 해결책까지 자기가 공익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세워놨던 어떤 가치까지 정확했고 해결책까지 도출하는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아주 탐구심이 뛰어난 거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깨달은 점, 달라진 점까지 명확해. 평화지향적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저는 국제 갈등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갈등에 대한 깊은 학습과 타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객관적 시각이 함께할 때 알겠어? 자기가 결론을 낸 가치야.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도 아마 활동은 열심히 했을 거야. 근데 거기에서 뭐가 안 돼 있냐면 구체화가 덜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의 내면화가 좀 덜 돼 있을 건데 그때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니네가 정확하게 느낀 점을 고민을 거쳐서 결론을 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학교 공동체에서 기여한 활동.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1번에 비해서 덜 중요한 거지 2번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리더를 뽑겠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학교 공동체의 기여한이에요. 포인트는. 기여한. 기여한 것을 알았으니까 기여한 내용 써야 되는 거야. 그치? 교내 활동을 포함해서 중요한 건 교내 활동이고 학교 공동체, 동아리, 학급, 학교에 기여한 교내 활동을 본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학교들은 굉장히 다 천편일률적입니다. 활동이 거기에요. 그치?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그럼 결국은 소스에서 차별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소스에서 차별하면 어려워. 그럼 뭐에서 차별해야 돼? 여기서 차별해야 돼. 여기서. 똑같은 활동을 했어도 사고를 정확히 했나? 즉 고민의 흔적이 있는가? 얘는 사유하는 애인가? 이거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본이지. 기여해야 되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야 되고 별표. 나만의 깊은 생각. 근데 사유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구체적이면서 정말 깊이 자기가 생각하는 애인가 다른 또래에 비해서 더 그것이 뛰어난 애인가 그거 보겠다는 거거든.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거. 그러면 예를 선생님이 들어볼게. 이게 이제 이번에 중대 붙은 언니 얘는 이제 또 우리도 조금 다르지. 얘는 기본적으로 원래 뭐냐면 지원 동기 자체가 사회에 기여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얘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멀리 갈 거 없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항상 하던 애였어. 그러다가 이제 고교 선택 과목제가 도입된 거야 얘네 때. 과목 선택에 대한 자율성은 높아졌지만 현장에서는 낯선 제도에 대한 준비 비율과 과목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 대부분의 애들은 그냥 짜증을 내겠지 그냥.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러고 있을 때 얘는 자율성은 높아졌는데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고교 선택제에 대해서 이게 부족하다 어렵다. 그 당시 학급 회장 살짝 어필해주고 자기 학급 회장이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고 선생님께 도움을 구했는데도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가만히 있었어? 아니 어떻게 했냐면 움직였어. 일단 선택 과목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막 찾고 정리해서 그부들에게 제공했어. 한번 해봤어 일단. 하지만 학교마다 실적이 다 다르고 개설되는 과목도 달라 제가 만든 자료는 솔직히 무용지물이 됐다 이거야. 실패 경험이 있는 거죠. 포기했어? 아니 다른 방법을 고심했어. 학교 선배들에게 과목의 특성과 수행평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보를 정리하여 게시하기 시작했어. 내가 한 거는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했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학교마다 실적이 다 다르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그 학교마다 다 이제 깔려있는 과목들을 해봐서 알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거 봐 진짜 있었던 일 같잖아. 그치? 그래서 가까스로 무사히 과목 선택을 완료할 수 있었어. 거기서 끝났어? 아니 이 경험을 토대로 2학년 3학년 때에는 선택 과목 멘토링에 참여해서 후배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줬어. 과목 선택을 돕는 활동을 하면서 언제든 연락 또 고민했어. 또 고민했지. 이것만 도와줘도 거기서도 이제 이거는 이 공동체에 기여한 건데 얘는 여기서 또 고민했어. 얘 뭐야? 소프트웨어 할 거지.
선생님이 물론 일부러 만든 거긴 해. 뻥쳤다는 뜻이 아니라 일부러 계획을 해줬다고. 디자인 이렇게 했다고. 얘가 너무 잘한 건 얘는 굉장히 자기주도적이었어. 얘 너무 칭찬하는 거야. 그러니까 티키타카처럼 너무 잘 됐어 둘이. 왜냐면 선생님이 이런 쪽으로 가보자 그럼 얘가 근데 못 어떻게 해요? 이러면 못하는 건데 얘는 이걸 해냈어. 이렇게 해볼 수 있겠어? 그럼 해보겠대. 이렇게 간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잘하고 있어. 사실 잘하는 친구들이랑 좀 더 이제 신경 써서 3학년 때 지금 미처 못했던 부분을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3학년 때 딱 메꿔오는 거야. 얘도 3학년 때 한 것도 많아. 선생님들이 다 기록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열람 가능한 객관적 정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수행평가를 기록하고 열람하기 용이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 네? 기록한 정보를 모아서 다음 학년이 과목을 선택해서 제공하는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한 것이 되겠어. 성국 되게 잘 만들었겠니? 아니야. 알겠어? 이게 진짜 바로 10번 해도 될 정도로 만들었겠어? 아니야. 그러나 얘 과정을 보는 거지. 과정을. 그러니까 얘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얘 처음에는 얘가 너무 착한 애여가지고 보완해야 될 부분을 되게 적나라하게 다 썼더라고. 그러면 안 돼. 자기소개서는 자기 홍보야. 자기 홍보. 진솔해야 되지 않아요, 선생님? 아니, 그거는 사실성을 높이고 진실성을 높이는 거지 거기다 굳이 자기 단점을 쓸 필요는 없는 거야. 되게 뭐도 안 되고 이렇게 써왔어. 너무 착해. 고쳐줬지.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뭘 보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실제 학우들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활용 봐봐. 여기서는 지금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이걸 잘못 쓰면 있잖아. 1번 내용이 돼버리거든. 어디로 돌아와야 돼? 타인에게 기여하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배려의 모습. 그걸로 돌아와야 돼. 느낀 점. 봐봐. 내가 알 수 있는 지식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타인을 돕는 일의 가치를 배우고 몸소 느꼈다. 여기를 별표해서 지금 빨간 물을 표시하는데 거기 표시가 안 돼서 별표를 따로 쳐주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자신의 좌우명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책을 읽거나 할 때 너희들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기록들을 꼭 남겨놓으라고 하는 이유야. 이게 있고 없고가 다르거든. 봐봐. 그냥 이렇게 써도 물론 이렇게 마무리하는 애들도 많아. 그냥 뭐 타인에게 기술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일의 가치를 배웠다. 이것도 괜찮은데 마지막 자기가 읽었던 책 베이징 도큐먼트의 한 구절 배움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 완전 딱 맞아떨어진 인성하고 그지? 그래서 앞으로 쌓아나갈 배움의 크기만큼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때? 괜찮지? 너무 잘 쓰지 않았어? 내가 볼 때 서울대보다 더 잘 썼어. 서울대 애들의 2번보다도 더 잘 썼어. 내가 해놓고 이렇게 말해서 그런데 그 정도로 다 들어가 있지. 좀 부끄럽네. 너희들이 호응도 안 해주고. 봐봐. 이게 이제 2학년, 이거 서울대학교 영어교과고 이거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서울대학교에서 오픈해놓은 거야. 그런데 근데 너희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이게 더 맞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가져온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까 그 친구 같은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 맞지? 그건 일상적인 경험은 아니야. 그런 능력이 또 있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그런 거 빠야 되고 얘는 학급 판정을 맡아서 체육대회 단체복을 정하게 하는 학급 토의는 흔한 일이잖아. 이거 누구나 경험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얼마나 구체화하는가의 싸움이야 결국은. 소스는 네가 특별하겠니? 특별한 네가 지가 만들었겠니? 그래서 뭐 갑자기 학급 티를?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 몇몇 친구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제시했고 제시된 항목으로 투표를 진행해 순조롭고 최종을 마무리를 했지만 항상 뭐가 있어? 어려움이 있지? 결과에 반대하는 친구들이 역시 적지 않았어. 모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서로 존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꿈꿨지만 일부 의견에 치우쳤던 저를 발견했어. 자, 문제의식.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애라는 거지. 그치? 문제를 의식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거지.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애라는 거야. 얘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었어. 그래서 누구나 편리하게 익명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학급 오픈 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까지 가는 반장이 많진 않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말 실행에 옮기는가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지 않죠? 아까 그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라 좀 여러분 와닿기 어려운데 그러면서 이제 오픈 채팅방은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익명이 중요하죠. 익명 이런 거. 체육대회 단체복에 대한 의견들이 쌓여고 있어. 그 결과 기존 디자인에 대한 다른 관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어.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이거 봐.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수치화한 후 회의 시간에 표와 그래프로 이거. 뭔지 알겠어?
소재는 굉장히 흔하지만 이 친구가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을 보여주고 있지. 그럼 된다는 거야. 요것도 선생님이 이제 자소서 코칭하면서 되게 많이 이제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지만 생각을 가지고 하는 행동처럼 표현하는 거. 그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너희들이 같이 할 문제고 선생님이 많이 고민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내가 하는 일이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런 살을 붙여주는 거. 그 결과 의견의 위치를 이뤄내고 결국 단체 보고정에서 끈끈하게 다 잡아봐. 이거는 되게 흔한 일인데 얘는 그 다음부터도 친구들 학급 갈등이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이 오픈 채팅을 통해서 의견 제시했고 시험 기간에 모르는 것도 도와줬고 학기 말에는 따뜻한 고마운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1년 동안 저희 반 친구들의 소통 창구가 되었다. 적극적인 성격의 일부 친구들의 의견에 집중해. 자, 이거 봐봐. 성찰이지. 자기 성찰. 다른 의견을 고려하지 못했는데 오픈 채팅방을 활성화하면서 모든 친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르는 올바른 소통 방법을 배웠다. 이게 있고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다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을 생각해서 모두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고 유연한 사고와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소통하는 사람이 되겠다. 알겠죠? 얘는 어떤 거냐면 이걸로 뽑진 않아. 이게 뛰어나다고 뽑진 않아. 1번이 엉망인데 2번이 뛰어나다고 뽑히진 않는다고. 그러나 매력을 더해주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대학 자율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의 질문을 추가로 활용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 여기 왜 오려고 그래? 지원 동기 말해봐. 그 다음에 크게 하나는 너 여기 와서 어떻게 공부할 거야? 앞으로 어떤 진로 계획이 있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크게. 나머지 거의 없어요. 거의 두 가지인데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1번, 2번과 다르게 학교가 제시하고 있는 모집 단위, 인재상 같은 것들을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짝 양념처럼 첨가하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대학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에 정말 간절히 오고 싶은 애를 뽑고 싶은데 그런 애가 우리 학교의 시스템도 잘 모르고 과 구성도 잘 몰라. 이거 면접에서도 당연히 물어보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는 게 좋고 일단은 1, 2번이 되어 있으면 3번은 이제 어느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중에 달라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그 다음에 조금씩 고치는 건 해도 되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지원 동기를 구체화해놓고 진로 계획 앞으로 학업 계획 이런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로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등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서울대만 예외죠. 서울대만 책을 쓰라고 해요. 오늘은 4권이었는데 3권으로 줄었습니다. 자, NG가 뭐냐면은 NG 사례 선생님 2개를 보여줄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뭐냐면 과학 수업을 통해 전자와 회로에 관심이 생겼대. 이에 전자전기 분야에 대한 학습을 위해 부크 강의를 수강했고 반도체 관련 독서를 통해서 세계 반도체 시장과 중국 미래에서 알게 됐고 선생님 이건 강좌도 얘기가 나오고 독서 얘기도 나오는데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게 아니야. 뭘 들었는데? 알겠지?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그리고 무슨 책을 읽었는데가 없잖아 전혀. 내용 자체가 없잖아 아예. 그래놓고 지가 들어온 수랑이 뭐라고 하냐면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 여러 기업은 혁신적인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대. 저 또한 혁신적인 반도체 개발을 참여하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보탬이 되는 공학도가 되죠. 자, 선생님 질문해 볼게. 이 내용은 내가 실제로 저 강좌를 안 듣고 저런 책을 읽지 않아도 쓸 수 있지 않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게 피상적인 얘기란 말이야. 다음 것도 있어. 다음 것도 뭐냐면 사회의 요구가 다원하는 것들아 한 분야에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생각해. 좋은 말이야. 시민들과 소통하여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수요에 능숙하게 대응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고 싶대. 독일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건데 독일에서 학업을 이용하는 법에 담긴 정신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긍정적인 법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영감으로. 자, 질문해볼게. 이게 고3 아이가 유학을 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의 긍정적 법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영감? 이게 뭐야? 뭔지 알겠어? 지나치게 구체적 과정도 없고 거대한 포부, 화려하고 추상적인 표현만 있는 거 그냥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도 실체가 없지. 이걸 어떻게 할 건지도 없고 하우투가 없잖아. 하우투가 최종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 리더로 성장하겠대. 이거 안 좋아해 대학에서.
이거 대학에서 뽑을 때 인재상 올려둬도 그냥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올려놓으면 안 돼. 어떤 구체적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해낼 수 있을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야. 포부만 있어. 자,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힘쓴 때 공공의 리더로 소임 성장해서 최악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를 들어 볼게. 자, 합격사례 이거는 범죄를 해결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사이버 범죄를 다루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꿈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공학적 글쓰기와 의사소통, 의사결정, 토론 수업을 수강하며 이거 뭐야? 그 학교 수업이야.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 컴퓨터과 네트워크본 수업을 들을 거고 공학윤리 이런 건데 이건 뭘 어필하는 거냐면 난 니네 학교에 정말 관심 많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난 찾아봤고 그 여러 가지 커리큘럼 가운데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목적성을 두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언니도 붙은 언니예요. 이건 선생님이 코칭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2점대였기 때문에 근데 국민대에 붙었고 여러 군데 붙었는데 아마 국민대 간 걸로 고민하는 것까지 들었는데 국민대 간다고 했던 것 같아. 자, 진로 목표는 얘도 학점에 비해서 생기부 관리 잘했어. 2점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저 진로 목표는 수소 연료전지 상용화를 위한 새로운 촉매기로 되게 구체적이지. 새로운 환경오염에 관심이 많았고 화학기술 지구온난화 문제에 이바지할 방안의 연구에 고민했어.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하게 됐고 관련 특강을 듣게 되었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이 거론되는 수소연료전지를 알게 돼서 자기는 수소연료전지를 공부해보고 싶어. 근데 수소연료전지는 되게 좋은데 문제가 있어. 왜 상용화되지 않지? 추가 탐구를 해가지고 이상적인 촉매는 백금이고 다른 물질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데 백금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는 한계였다는 걸 알았어. 고등학교 수준으로도 구체적 원리까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특강에서 생긴 의문점과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세웠어. 자, 그래서 새로운 촉매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원리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고려해야 되므로 화학공학이라는 하나의 과정, 전공을 배우는 것으로 한계했음을 느꼈어. 그래서 전공기술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에너지공학을 수강할 수 있는 숭실대학교에 숭실대학교에서 있었구나. 그리고 화학공학과 에너지공학에 대한 전공지를 쌓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에너지 소자 및 소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되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거잖아요. 실현 가능한 거. 이런 거 써야 돼. 얘가 만약에 막 인류를 구원할 내용도 없어. 그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여 이렇게 써버리면 이도저도 아니고 얘는 고민한 흔적이 있고 그 과정이 쭉 나열돼 있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진짜 오고 싶어서 진짜 이거 고민한 애네? 라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수업은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자기 생기부랑 그 다음에 밴드 활동했던 이제 떨어져 앉아도 돼요. 밴드 활동했던 거 내용을 찾아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소스를 먼저 좀 찾아보세요.